내가 평생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요? 그날 정식의 입에서 처음으로 쏟아진 말이었다. 그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늘 착하고 효자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존경도 사랑도 아닌 터져버린 분노와 무너진 삶의 허기였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는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지자 정식은 묵직한 삽을 내려놓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쳤습니다. 한여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아스팔트 위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의 등어리는 쑤시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백인 지 오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살아온 수십 년 그의 몸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또 보세. 동료의 인사에 정식은 피곤한 눈가에 억지 미소를 띤 채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름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인도를 따라 걷다. 그는 골목 어기 낡은 편의점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딱히 살 건 없었지만 그냥 시원한 음료라도 한 병 마시고 싶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과자와 음료 진열대가 푸석푸석한 공기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식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카운터 앞에 다가갔습니다. 콜라 하나 주세요. 네. 얼음컵도 드릴까요? 예, 주세요. 콜라를 받아들고 나오려던 정식은 카운터 옆에 서 있는 로또 기계를 잠시 바라보다 멈춰 섰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더니 그는 다시 조용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 5,000원 저 로또 하나 주세요. 편의점 주인은 잠시 정식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동으로 하실래요? 수동으로 하실래요? 정식은 멈칫했습니다. 자동이요? 수동이요? 그게 뭐예요? 아, 처음 사보세요? 네,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냥 오늘은 뭐 한번 해보자 싶어서요. 주인은 웃음을 살짝 띠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동은요, 여기 이 종이에 직접 번호 6개를 골라서 적으시는 거고요. 자동은 기계가 번호를 알아서 뽑아줘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옆 종이와 펜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아, 여기 번호를 적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동이라고 하면 기계가 아무 번호나 뽑는 거고요. 정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할게요. 내가 직접 적어보고 싶네요. 편의점 주인은 말없이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정식은 손으로 용지를 살짝 펼쳐들고 펜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더디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생일 8, 내 생일 14, 아버지 기일 28, 어머니 태어난 날 29,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해에 내 나이 34, 그리고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수 40, 숫자 6개는 정식이 평생 쌓아온 기억과 희망에 그의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가 건넨 용지를 본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로또 용지가 출력되었습니다. 정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종이 한 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고른 숫자, 이 안에 내 지난 인생이 다 들어있네. 그는 조심스럽게 용지를 반으로 접어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한 줄기 설렘이 따라붙었습니다. 한 해가 이걸 다 사보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은 편의점 문을 나서며 한여름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고 길게 내뱉은 담배 연기가 붉은 노을빛에 섞여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깨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른 숫자가 내 인생도 바꿔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내 차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친구들 자식들이 이젠 하나 둘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올 때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도대체 뭘 하며 살았냐고. 왜 번듯한 집도 없고 혼자 늙은 어머니만 모시며 그렇게 세월을 허비했냐고. 정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중학생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부터 병원 침대 옆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는 자퇴했고 학생 때 이미 가장이 되었고 25엔 허리를 다쳐 산재도 없이 내쫓겼고 30에는 장기 입원한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연애요? 여자는 고사하고 명절날 집에 밥 해줄 사람 하나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 병수발 하다 보면 감정이 뭔지조차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엄마 손잡고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 쉽게 묻습니다. 뭘 하며 살았냐고. 정식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또 철근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머니 속 작은 종이 한 장은 정식의 힘든 일상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며칠이 열흘이 되고 어느새 3주째 주말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정식은 주말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길목은 퇴근길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일용직 근로자를 찾는다는 소문에 새벽부터 나가 일했지만 결국 반나절만 일거리가 있었고 그나마 받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허리에 쌓인 만성적인 통증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집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정식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기 없는 인사를 나누고 정식은 곧장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근육통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씨가 저녁 먹을래? 아님 좀 이따가 먹을래?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직하고 약간 쉰 목소리였습니다. 정식은 소파에 누운 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좀 쉬다가 먹을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 말에 더 묻지 않고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정식은 지친 몸을 소파에 눕히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 피드에는 주말 나들이 사진들과 모임 인증샷이 가득했고 정식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낯선 세계를 기계처럼 스크롤에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1098회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 11명. 각각 약 19억 원 수령 예정. 당첨번호 12, 16, 21, 24, 41, 43. 정식은 무심코 화면을 넘기려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로또 당첨 뉴스야 흔했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숫자들이 눈에 오래 걸렸습니다. 응?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가슴 한쪽이 간질거리듯 불편해졌습니다. 나 몇 주 전에 로또 샀었는데 그때 무슨 번호였지? 잠시 멍하니 있던 정식은 휴대폰을 들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직접 적었던 번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샀던 건 몇 회차였지? 그때가 3주 전이니까. 그는 다시 인터넷 창을 열고 로또 1095의 당첨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정식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1095의 당첨번호 8, 14, 28, 29, 34, 40, 보너스 번호 12, 1등 당첨금 약 26억 원. 정식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이 말라왔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2배로 뛰었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건 내가 적은 숫자야. 한치도 틀림없어. 회색 점퍼 안주머니에 그 로또 아직 그게. 정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파가 뒤로 밀리며 넘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26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맞아, 내가 적었던 번호야. 가슴이 요동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퍼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넣던 그날의 장면을 어제 일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때 처음 수동으로 로또를 적으며 가슴 한쪽에 살짝 품었던 그 희망.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정식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지갑을 뒤지고 바지와 상의를 탈탈 털었습니다. 정신없이 뒤지다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그날 분명 회색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던 기억. 회색 점퍼 그거 어딨지? 정식은 옷장을 열고 옷걸이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겨울 점퍼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회색 점퍼는 없었습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무너질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과 벽이 돌아가는 듯 어지러웠고 26억이라는 숫자가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정식은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혹시 내 회색 점퍼 못 보셨어요? 맨날 입던 그 회색 점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정식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점퍼? 그거 그저께 내가 헌옷 수거함에 넣었지. 지퍼도 다 나가고 너무 낡아서 네가 안 입는 줄 알았지. 정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식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고 적잖게 당황하셨습니다. 어디에 버리셨어요? 어떤 수거함?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정식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수거함이야. 하지만 정식아, 무슨 일이니?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수거함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정식은 절망감에 수거함을 열어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그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노인 경비원께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저씨, 헌옷 수거함은 언제 비우나요? 제 옷이 실수로 버려졌는데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경비원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미 수거해 갔네. 수거업체 전화번호는 있지만 토요일 저녁이라 지금은 연락이 안 될 걸세. 정식은 그래도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는 이제 어떤 쓰레기장이나 분류센터에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근 재활용센터와 헌옷수거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시간 문이 닫힌 곳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제발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일찍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행운의 기회가 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금액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순간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씨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거리를 홀로 걸으며 정식은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포기했던 학업,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조차 없이 일터를 전전했던 청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던 모든 순간들. 마치 영화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정식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친 눈,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26억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식은 어머니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걱정과 미안함이 오히려 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정식아, 찾았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식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정식의 어깨에 얹혔지만 정식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식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 애미가 도와줄게. 그 순간 정식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떨렸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내가 평생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식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16살부터 일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도 없이 살았는데 그깟 옷 하나를 그렇게 버려요?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왜? 도대체 왜? 어머니의 손이 정식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깊은 상처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식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옷주머니에 로또가 있었어요. 1095회차 당첨번호랑 똑같은 번호를 내가 썼다고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들의 상태를 이해하셨습니다. 정식아, 그런 거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하지만 정식의 귀에는 어머니의 사과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고 그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 미친다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식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썼고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소리내어 우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정식은 어머니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어깨와 주름진 손, 그리고 눈가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분노에 묻혀버렸습니다. 난 방에 있을 테니까 오지 마세요. 정식은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가녀린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정식은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어머니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식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고 그 상처는 어머니의 가슴에도 똑같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으나 정식의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다면 상상 속에서 그는 그 중노동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문득 벽 너머 어머니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정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은 눈을 떴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수신함에는 현장 소장의 메시지 3개가 와 있었습니다. 정식 씨, 오늘 어디야? 늦나? 무슨 일 있어? 정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의 사건과 밤새 괴로웠던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의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오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정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께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는 이제 가시고 남은 것은 공허함과 미묘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마저 억눌렀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잖아. 한 번쯤 화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정식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분의 슬픈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그를 뒤흔들었지만
정식은 여전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문 밖에 무서운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굶주림과 갈증이 그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정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나가셨나 봅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실망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식탁을 보자 어제 저녁 어머니께서 준비해 두셨을 밥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반찬통 안에 담긴 밑반찬들,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밥, 그리고 따로 써붙인 메모까지. 정씨가 먹고 싶을 때 데워 먹어라.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식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배고픔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정식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식은 몸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분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신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먼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크게 말하면 정식이 다시 화를 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대화를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정식은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어깨가 저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분의 걸음이 저렇게 힘없어졌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정식은 여전히 사과의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정식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에게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집 밖으로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끔 화장실에 가거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년 시절 정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들리던 라디오 소리,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며 흥얼거리던 어머니의 노래, 저녁을 먹으며 나누던 소소한 일상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묵묵히 밥상을 차리셨지만 정식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정식은 자신의 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3병 중 2병이 이미 비어 있었고 세 번째 병을 따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뜨끈한 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식의 방에 음식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정식아, 밥 좀 먹어. 미안하다. 미욱한 엄마가 내 허락도 없이 버려서 그 옷 버릴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걸 그랬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불면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지만 어머니의 슬픈 표정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또 다른 상처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하늘에서도 내가 불쌍해서 기회를 준 거였는데 엄마가 하늘이 준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정식은 이제 그 어떤 칼날 같은 말도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식아, 어디 가니? 엄마를 두고 가지 마, 제발. 어머니의 걱정과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발을 대충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정식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점점 올라오며 정식의 생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꿈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날 싼 로또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는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얼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작은 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정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식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도 술 기운에 흔들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이 열렸고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정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항상 현관 쪽 작은 등을 켜두시던 어머니께서 그마저도 잊으신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식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식은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이 켜지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정식은 술이 확 깬 듯한 기분으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손을 잡자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계셨던 걸까요? 정식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그분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는. 전화를 끊고 정식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분의 이마에 손을 대자 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고열에 시달리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정식은 급히 물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정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명 아프셨을 텐데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정식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사과의 말들까지.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정식은 구급차에 올라타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는 동안 정식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아들을 위해 흘린 눈물의 자국.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식은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를 계속해서 오가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현재 안정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식은 안도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회복되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병원에서 지켜보고 내일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상처받고 그 충격으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이루지 못하신 것입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서 정식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냘픈 숨소리, 그리고 주사 바늘이 꽂힌 마른 손. 정식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밤이 깊어감에 따라 병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신호음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식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정식의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반성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로또 때문에,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를 돈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엄마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정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계시기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정식의 마음 속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식은 그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식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과 함께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께서는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정식은 소장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며 그동안 자신이 하지 않았던 집안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식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어머니께서 약을 드신 후 다시 방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빨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입으신 옷들과 자신의 옷들을 분류하던 중 정식은 세탁통 구석에 접혀 있는 묵직한 옷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식은 낡은 카키색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익숙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업복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와 번갈아 입던 이 카키색 점퍼는 첫 직장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여러 해 동안 그와 함께했던 오래된 동반자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회색 점퍼 안에 이 카키색 점퍼를 받쳐 입기도 했고 봄이나 가을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이것만 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거의 입지 않아.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빨았더라? 정식은 무심코 점퍼의 상태를 확인하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항상 뭔가가 들어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못이나 나사, 때로는 작업장에서 적어둔 메모 같은 것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종이 한 장 같았습니다. 정식은 무심코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용지였습니다. 이게 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또 용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산 그 로또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로또 용지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로또 용지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는 분명 자신의 회색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키색 점퍼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서둘러 퇴근했었습니다. 어쩌면 회색 점퍼가 아닌 이 카키색 점퍼를 입고 편의점에 들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웠던 그 시기에 그는 두 점퍼를 번갈아 입곤 했으니까요. 아, 그날 이걸 입었구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회색 점퍼는 그날 아침 커피를 쏟아 급하게 벗어두었고 대신 이 카키색 점퍼를 입고 나갔던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로또를 산 후 이 주머니에 넣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다시 깨끗해진 회색 점퍼를 입었고 이 카키색 점퍼는 세탁통에 던져두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로또 용지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8, 14, 28, 29, 34, 마지막 번호 40. 바로 그 번호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매일 밤 꿈에서도 그는 이 로또 용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것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정식은 스마트폰을 꺼내 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떨렸습니다. 로또 사이트에 접속하고 당첨 번호를 검색하는 그 몇 초가 정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095회차. 그는 반드시 이 회차의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정식의 온몸은 긴장으로 뻣뻣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당첨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식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8, 14, 28, 29, 34, 40.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당첨됐어? 정말로? 그는 다시 한번 로또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번호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26억. 그 돈이면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분에 차서 용지를 더 자세히 보던 정식의 시선이 갑자기 한 곳에 멈췄습니다. 회차 번호. 그런데 로또 용지에 적힌 회차 번호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찾아본 당첨 번호는 1095회차였는데 그의 로또 용지에 적힌 회차는 1096회차였던 것입니다. 정식은 깜짝 놀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차가 다르다는 건 자신이 당첨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번호는 전부 일치했지만 회차가 달랐던 것입니다. 정식은 로또 용지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은 급하게 다시 한번 로또 사이트에서 1096회차의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몇 초가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096회차 당첨 번호 1, 12, 16, 19, 23, 43, 보너스 번호 34. 정식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번호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5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당시 어떤 회차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3주 전쯤 샀다고만 생각하고 3주 전에 회차 당첨 번호를 본 것입니다. 정식은 그 당시 2주 전에 로또를 샀던 것이었죠.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허상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토록 어머니께 상처를 주고 며칠이나 몸져 누워 괴로워했던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정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어머니께 상처 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실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로또 용지를 손에 쥔 채 정식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엄마, 잠시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정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고 무릎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옛 추억을 회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정식은 로또 용지를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그동안 찾던 로또 용지예요. 회색 점퍼가 아니라 제 카키색 점퍼. 주머니에 있었어요. 정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깟 돈 때문에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내 인생 망쳤다고 탓하고 엄마를 쓰러지게까지 만들고 그게 다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 때문이었어요. 정식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옷 벗어놓고도 그게 내 손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착각했던 건 번호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걸 전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잇지 못한 정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돈도 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고 어머니의 품은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엔 책망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됐어.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엄마는 괜찮아. 이제 이렇게 내가 안아주니까 엄마는 다 괜찮아. 정식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뒤틀린 감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정식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 서랍에서 꽁꽁 싸놓은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식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실 너 몰래 조금씩 모았어. 1,000만 원을 채워서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730만 원밖에 못 모았네. 몸도 약하고 예전처럼 일도 못하니까 많이 벌 수가 없더라. 정식은 손에 쥔 비닐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누렇게 바랜 통장 하나와 얇은 금액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래도 내가 말 안 해서 몰랐는데 그날 내가 로또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우리 정식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돈이 간절했구나 싶었어. 그녀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도 몰라줘서 미안하다. 항상 내가 내 옆에 있어서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그 순간 정식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가 제 곁에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가장 큰 걸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엔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정식은 다시 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소장은 그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몸 좀 괜찮아졌냐? 무리하지 마라.
동료들의 어깨 툭툭 치는 인사가 평소와 같았지만 정식에게는 그 평범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자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있어도 일상은 묵묵히 그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11시 휴식 시간, 정식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차분히 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사과, 앞으로의 약속과 결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맛있을 거야. 정식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일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식은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장어 한 마리가 가장 먼저 담겼습니다. 예전에는 비싸다며 망설였을 물건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어떤 금액보다 어머니의 미소가 더 소중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들과 양념,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과일까지 정식은 오랜만에 푸근한 마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트 봉투가 가득한 정식의 모습에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뭐니?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정식은 수줍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 거예요. 엄마는 좀 쉬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물러서서 아들이 부엌을 차지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정식은 어설픈 솜씨로 장어를 손질하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으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살짝 조언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불을 좀 약하게 해. 장어는 천천히 구워야 맛있어. 소금은 나중에 뿌려. 먼저 하면 물이 많이 나와. 두 사람의 대화가 오랜만에 부엌을 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식은 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설프게 구운 장어, 살짝 덜 익은 밥, 간이 좀 센 국. 완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상이었습니다. 맛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만은 최고입니다. 정식의 말에 어머니는 깊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첫 수저를 뜨셨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정식이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네. 어머니의 칭찬에 정식은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는 맛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씀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천천히 마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식아, 로또는 앞으로 또 사볼 거니?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살 수는 있죠. 희망이니까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정식은 이내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을 대신해 주진 않잖아요. 기댈 수는 있어도 그걸 위해 누굴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는요. 정식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안도와 믿음, 그리고 깊은 사랑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았다, 정식아. 엄마는 내가 하는 선택을 믿어. 그 말씀에 정식은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소파 위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간직하기로 한 로또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그 종이 한 장은 이제 그에게 삶의 교훈을 담은 소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부엌으로 향하셨고 곧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2잔 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옆에 앉아 차를 건네셨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 보이는구나. 정식아. 정식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창밖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어떤 로또 당첨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식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당첨은 엄마였지.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 속에는 그가 깨달은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정식이 다시 소파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피로 때문에 살짝 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살며시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밤 냄새가 돌고 부엌에서는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어머니의 콧노래가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식의 하루는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어떤 로또 당첨보다도 더 값진 진정한 대박을 그는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